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일당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과입니다. 과일의 여왕라고 불리우는 사과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과일이죠. 매일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우리 몸에도 정말 좋은 과일이죠.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그중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주 효자 성분입니다. 우선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인데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시는 뇌 건강에도 폴리페놀은 탁월한데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폴리페놀 성분은 혈당 조절도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해주며 뼈 손실을 막고 뼈 밀도를 높여주므로 나이가 들수록 사과를 더욱 잘 챙겨 드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과와 이것을 함께 먹었을 때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도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같이 먹었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궁합이 나쁜 음식이 있으며 영양 섭취 효과가 배가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일당백에서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건강정보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일당백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신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사과. 지금 바로 사과와 상극 궁합 3가지와 찰떡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상극 궁합인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후식으로 사과와 커피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사과와 커피는 각각 자체적으로 소화를 촉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고 속쓰림, 위산 역류, 복통 등의 소화 불량 증상이나 가스 형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특히 민감한 소화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신경 시스템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뇌 활동을 촉진하는 반면 사과는 천연 설탕인 포도당과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수준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의 수면 영향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카페인 대신 허브차나 루이보스차와 함께 사과를 섭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과와 상극궁합인 두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물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리고 이는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도 소화 속도가 느린데 이에 더해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들어 영양소 흡수를 충분하게 못하고 배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않고 배설되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킬레이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서 지방 소화에 필요한 효소와 담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효소와 담즙은 다른 영양소 흡수에도 필요한데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다른 영양소 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과에 들어있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A, D, E, K 등의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기름진 음식과 사과의 상극궁합으로 인해 장기간 영양 흡수 방해가 발생하면 영양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여도 영양소 흡수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영양소 결핍은 피로, 빈혈, 면역력 약화, 뼈 손실, 신경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와 상극궁합인 세 번째, 사과씨입니다. 사과씨를 먹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사과씨를 섭취할 경우 사이아나물 중독의 위험이 있는데요. 사이아나물은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많은 식물에 존재하며 주로 과일, 씨앗, 견과류, 밀 등에 발견됩니다. 사과씨에도 약간의 사이아나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사이아나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화 과정을 방해하여 세포 호흡을 막고 산소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양의 사이아나물이 소량으로 섭취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심한 설사, 구토, 두통, 심장 박동, 불규칙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아나물이 포함된 음식이나 물질을 소비할 때에는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과씨를 소화시키기 위해 장이나 소장에서 소화된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사과. 사과와 찰떡궁합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찰떡궁합인 첫 번째,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눈을 맑게 해주고 무엇보다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안구 건강을 보호하고 안면 피로를 예방해주죠. 제일 주목할 만한 효과는 항암 효과인데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데, 사과에는 쿼르세틴, 카테킨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클로로겐산, 루테인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갖는데, 사과 역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게다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 연구에서 사과 섭취가 암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근도 암 예방 효과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당근 한 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죠. 여기서 잠깐! 따라서 건강을 위해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사과와 당근의 비율을 1:1 정도로 하고 물을 조금 섞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효능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올리브 오일 몇 방울 넣어주시면 훨씬 흡수에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사과와 찰떡궁합인 두 번째, 삼겹살입니다. 맛있는 삼겹살. 한국인의 밥상에 빼놓을 수 없죠. 수육, 제육볶음, 구이 등 여러 요리로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새우젓이나 쌈장을 찍어 먹든 소금을 쳐서 먹든 염분인 나트륨의 흡수가 꽤 많은데요. 이때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륨 섭취가 증가하면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고 혈압이 낮아지므로 이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륨과 나트륨은 삼투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투압은 용매가 반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힘입니다. 세포 내부의 칼륨 농도가 높고 세포 외부의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물은 삼투압에 따라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면 세포 외부의 나트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신장을 통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죠. 따라서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니 돼지고기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와 찰떡궁합인 마지막,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체내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구마에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이드는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인데요. 이 성분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아마이드는 소화가 어려운 성분이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아마이드를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냄새가 강한 가스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100g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만큼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이섬유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며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즉 식이섬유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 가스 발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과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페크티나아제 등 다양한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화 효소는 고구마의 식이섬유 분해를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셀룰라아제는 식이섬유 분해, 페크티나아제는 떫은 맛을 내는 페틴 분해를 담당합니다. 특히 사과에는 셀룰라아제 함량이 높아 고구마의 식이섬유 분해에 효과적인 것이죠. 따라서 사과는 소화 효소,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고 있어 고구마를 먹을 때 발생하는 소화장애, 부종, 가스 발생 등의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므로 고구마와 함께 사과를 섭취하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당백에서 사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과와 상극궁합인 세 가지는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영양소 결핍이 생기는 기름진 음식,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사과씨입니다. 사과와 찰떡궁합인 세 가지는 항암 효과가 있는 당근, 염분을 배출시키는 삼겹살 체내 가스를 없애주는 고구마입니다. 지금까지 일당백과 함께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일의 여왕 사과와 함께 훌륭한 식단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일당백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